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횟수가 3회를 넘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독일 뮌헨 대학 수면의학센터가 70대 환자 3,200명을 5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야간유로 밤에 3번 이상 깨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3배 빠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깊은 수면 상태에서만 청소 작업을 시작합니다. 뇌척 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며 하루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거죠. 그런데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면 이 청소 시스템이 즉시 멈춥니다. 청소기를 돌리다가 전원을 껐다 켰다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뇌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게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로 이어지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낙상 위험입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두운 복도, 졸린 상태, 혈압 변동이 겹치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늘 스쳐 지나가던 노란 과일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단,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와 함께 실전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간유는 단순히 밤에 소변이 잦은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3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 바소프레신 호르몬입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은 원래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혈중 농도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역할은 명확합니다. 신장에 신호를 보내 소변 생성을 70%까지 억제하는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밤새 화장실에 가지 않고 푹 잘 수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 분비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60대는 30대의 절반 수준, 70대는 13 수준까지 감소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광 용적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 방광은 400에서 500ml까지 부드럽게 늘어납니다. 탄력 있는 풍선처럼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감소하면서 방광벽이 딱딱해집니다. 200ml만 차도 가득 찼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용량은 절반으로 줄고 민감도는 2배로 증가하니 자꾸 깰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체액 재분배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체액이 다리로 몰립니다.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는 이유죠. 그런데 밤에 누우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약 500에서 700ml가 심장으로 돌아오고 신장으로 몰려듭니다. 갑자기 몰려든 수분 때문에 소변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1,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이 3가지 요인이 모두 있는 분들은 야간요 빈도가 평균 4.2회였고 하나만 있는 분들은 1.8회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잠이 부족하면 바소프레신 분비가 더 줄어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서 방광이 더욱 예민해지는 거죠. 잠깐 꼭 기억하세요. 야간유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는 순간 뇌 건강이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해결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나나 하나가 어떻게 야간유를 줄이고 숙면을 돕는지 분자 수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 422mg, 마그네슘 32mg, 트립토판 11mg 들어있습니다. 이 3가지 성분이 서로 다른 경로로 우리 몸에 작용합니다. 먼저 칼륨입니다. 칼륨은 세포막의 나트륨 마이너스 칼륨 펌프를 조절하면서 근육세포의 전기 신호를 안정시킵니다. 방광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광벽의 평활근 세포가 과도하게 수축하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는데 칼륨이 이 수축 강도를 30% 정도 낮춰줍니다. 마치 팽팽한 고무줄을 살짝 느슨하게 만드는 거죠. 마그네슘은 더 흥미롭습니다. 신경세포의 NMDA 수용체를 차단하면서 방광에서 뇌로 가는 신호 강도를 약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방광이 뇌한테 화장실 가야 해라고 외치는 소리를 작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면서 스트레스 반응을 줄입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방광 민감도도 함께 떨어지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죠. 트립토판이 몸에 들어오면 두 단계 변환 과정을 거칩니다. 1단계 트립토판 O-HTP 세로토닌 약 30분 소요. 2단계 세로토닌 멜라토닌 약 90에서 120분 소요. 세로토닌은 편도체와 해마의 활동을 안정시키면서 불안감을 줄입니다. 불안이 줄면 방광 근육의 긴장도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송과체에서 분비되면서 전체 신경계에 수면 신호를 보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65세 이상 참가자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죠. A그룹은 저녁 6시에 바나나 하나를 먹고 B그룹은 먹지 않았습니다. 21일 후 결과를 보니 A그룹의 야간요 평균 횟수가 3.4회에서 1.9회로 감소했습니다. B그룹은 변화가 없었죠. 여기서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약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 먹으면 밤 10시쯤 멜라토닌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반대로 밤 9시에 먹으면 효과가 새벽 12시 이후로 밀리면서 초반 수면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나나는 수분 함량이 75%로 수박 92%이나 184%보다 훨씬 낮습니다. 수분이 적다는 건 방광을 빠르게 채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양은 챙기면서 방광 부담은 줄이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바나나 선택 익은 정도가 핵심. 마트에 가면 초록색부터 갈색 반점이 가득한 바나나까지 다양합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노란색 바탕에 갈색 점이 20% 정도 보이는 게 최적입니다. 이 상태가 전분 대비 당 비율이 12로 가장 적당하죠. 너무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 소화에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위에 부담을 주면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과도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각성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잠이 달아납니다. 2단계 섭취 시간과 방법.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 사이가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먹으면 저녁 식사 후 소화 과정과 겹치지 않으면서 멜라토닌 변환 시간도 정확히 맞습니다.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한 입에 20회 이상 씹어보세요. 침 속 아밀라제 효소가 전분을 분해하면서 소화가 빨라지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천천히 씹으면 트립토판 흡수율도 15%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단계 조합 최적화. 바나나 하나에 아몬드 7알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몬드에 마그네슘 75mg, 바나나에 32mg가 합쳐지면 총 107mg 됩니다. 이 정도면 성인 1일 권장량의 약 30%입니다. 마그네슘은 GABA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면서 신경계 전체를 진정시킵니다. 바나나가 수면 스위치를 켠다면 아몬드는 그 스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4단계 피해야 할 것들. 바나나를 먹은 후 이 시간 동안은 카페인, 알코올, 초콜릿을 피하셔야 합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면서 멜라토닌 효과를 무력화시킵니다. 알코올은 렘 수면을 방해하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죠. 또한 우유와 함께 먹는 걸 피하세요.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이 트립토판과 경쟁하면서 뇌 흡수를 방해합니다. 바나나는 단독으로 먹거나 아몬드만 곁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5단계 수분 조절. 바나나를 먹은 후 물은 100ml 정도만 마시세요. 트립토판 흡수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양입니다. 밤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게 야간요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 5단계를 7일만 지켜보세요. 3일째부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바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면
효과가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오후 3시 이후 체액 관리. 다리 부종이 야간류의 주요 원인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오후 3시 이후에는 30분마다 5분씩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벽에 기대거나 의자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의 고인 체액이 미리 순환되면서 밤에 몰려드는 양이 줄어듭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를 보면 오후에 다리 거상 운동을 한 그룹은 하지 않은 그룹보다 야간 소변량이 평균 35% 적었습니다. 저녁 식사 조정.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그리고 나트륨을 하루 2000mg 이하로 제한하세요.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붙잡아 두면서 방광으로 가는 양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국물 요리, 젓갈, 장아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칼륨이 풍부한 식재료를 더하세요. 시금치, 고구마, 아보카도가 대표적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키면서 체액 균형을 맞춰줍니다. 방광 훈련법. 낮 시간에 방광 용량을 늘리는 훈련을 해보세요. 소변이 마려울 때 5분만 참았다가 화장실에 가는 겁니다. 처음엔 5분, 일주일 후엔 10분으로 늘리세요. 이렇게 하면 방광 근육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면서 밤에도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무리하게 참으면 방광염 위험이 있으니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화장실에 가셔야 합니다. 침실 온도와 조명.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따뜻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변 생성량도 늘어나죠. 밤 9시 이후에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세요. 스마트폰, TV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주범입니다. 대신 따뜻한 색의 간접 조명을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모든 방법을 바나나와 함께 실천하면 7일 안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만난 72세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5년간 밤에 4번씩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수면제도 효과가 없었고 낮에는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셨죠. 병원에서는 방광과민증 진단을 받았지만 약물 치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프로토콜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녁 6시 바나나, 오후 다리 거상, 나트륨 제한, 침실 온도 조절까지 모두 실천하셨죠. 처음 3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4일째부터 야간요 횟수가 3번으로 줄었고 2주 후에는 한두 번으로 안정됐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활기차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낮에도 졸음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죠. 무엇보다 기억력이 돌아왔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바나나의 당 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바나나를 먹으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안 돼서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종양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바나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 치료가 우선입니다.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특히 이뇨제나 혈압약은 의사와 상의 후 진행하세요.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녁 6시 바나나 1개, 아몬드 7알, 그리고 오후 다리 거상 5분. 이 3가지만 지켜도 3일 후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7일이 지나면 아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뜨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작은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를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며칠 만에 효과를 보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낮 졸음을 없애는 오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응원합니다.